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그룹 공식 블로그에 이제 공지에 이제 오해 올라왔던 부분, FD CMC 실사 보고서, 그러니까 EIR 관련되는 부분에서 올바른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이제 이 부분들 내용 한번 살펴봐 드리고요. 자, FDA 사이트를 통해서 팩트 체크를 같이 한번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LB 그룹 공식 블로그에 이제 오후에 이제 이 부분이 올라왔어요. 아침에 11시 넘어서 이제 올라온 것 같은데, FDA CMC 실사 보고서, 요게 EIR입니다. EIR 관련되는 부분에서 질문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지요. 허가 과정에서 뭐 중요한 어떤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실사 보고서 EIR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저희 회사에 관심을 갖고 계신 몇몇 분들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이 EIR 규정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잘못된 정보를 전파함에 따라서 주주님들이 회사에도 지금 질의를 많이 하니까 사실 이런 부분들을 IR을 통해서 좀 소상히 설명해주는 친절한 IR이 참 우리 국내에는 없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의 어떤 비대칭성이 굉장히 큰 쪽이 제약바이오고, 이런 FDA 어떤 허가 관련되는 부분들 자체가 많이 이제 일반인들이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이제 회사에서 이제 이런 어떤 공지를 해주는 것은 굉장히 뭐 잘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잘못된 정보 내용을 이제 뭐라고 이제 이야기했냐면, 실사 보고서 EIR은 실사 종료 이후에 45일 이내에 나와야 한다. 자, 실사가 1월 6일에 이제 종료되었다고 회사가 이제 밝혔기 때문에 실사 보고서가 벌써 나왔어야 한다. 회사가 실사 보고서를 받고도 숨길 수 있다. 이제 실사 보고서가 기한 내에 나오지 않으면 승인이 어려워진다.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일반인들이 느끼는 이제 불확실 상황 관련되는 부분이죠. 이에 대해서 회사가 이제 올바른 정보라고 이제 밝힌 내용들 한번 보겠습니다. CMC 실사 보고서 EIR은 실사 종료 후 45일 이에 나온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을 뭐라고 했냐면, 이 그 45일이라고 하는 이 날짜들 있잖아요. 이 날짜의 어떤 시작점은, 실사 종료 시점은 현장 실사가 종료된 날, 요건 이제 1월 6일이잖아요. 요 날짜가 아니라 FDA가 EIR을 작성하는데 회사에 자료를 요청하여 자료를 받아 검토를 마친 날이다. 좀 굉장히 디테일한 워딩이 이제 나왔던 부분들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이제 일반인들은 그럼 유추할 수 있을까? 그럼 회사에 자료를 요청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어떤 사례를 보게 되면 보통 이제 폼 483을 받았잖아요. 받아가지고 FDA하고 이제 하는 게 CAPA 리스판서거든요. 작년에 이걸 2, 3회 정도 했기 때문에 계속 오고 가는 과정이 있었던 거죠. 종료된 시점에서 끝난 게 아니라 EIR 작성할 때 FDA에서 요구한 부분들에 대해서 리스판서를 몇 번 하니까 이 서류가 더 갔기 때문에 EIR 작성 기간이 연장이 되었겠구나, 이렇게 이제 추측할 수 있는 거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제 폼 483이 받았으니까 중간에 1월 24일에 CAPA 관련되는 부분을 집어넣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1월 24일에 이제 이 부분 관련되는 부분을 제출했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이 칼렌더 데이라고 이제 뭐 보시게 되면 45일 요렇게 이제 카운트를 해보면 이제 3월 뭐 이렇게 날짜에 이 부분들이 나올 수 있다. 근데 이제 뒤에 이제 CAPA가 뭐 오고 갔는지 그 부분은 이제 항서제약이 이야기해 주는 거니까 그게 없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뭐 가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온다는 말 자체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실사 보고서 자체가 만들어지는 과정하고 그 다음에 발송하는 과정하고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조금 명확하게 설명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돌고 있는 부분에서 답변은 나왔는데 작성이 된 거하고
그 다음에 해당 그 수령지로 가는 거하고 이제 이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따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FDA가 순수하게 EIR 작성을 위해서 승인과 직접 관련 없는 자료를 만약에 요청하게 되면 요게 이제 결국 CAPA 관련되는 부분에서 뭐 지금 폼 483이 나왔던 것을 시츄에이션을 상황하면 여기에 대한 요구가 오고 간다라고 하면 포드파 일정 다음에 이 부분들이 뭐 내용이 나올 수 있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결국 그 어떤 이제 내용이 될 수 있냐면 EIR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등급이 이제 나왔던 부분들은 FDA도 알 수가 있는데 그걸 이제 수령하는 거는 한참 뒤에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걸 그 작성된 거하고 받는 거하고 날짜를 같이 연결 안 시키면 이 부분의 문구가 이제 이해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포드파 일정이 3월 20일인데 FDA 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요청한 자료가 뭐 4월 10일에 만약에 최종 접수가 되었다라고 하면 4월 10일 이후 검토를 마친 어느 시점이 이제 실사가 종료된 시점이다. 그러면 이럴 경우에 이제 EIR 결과는 5월 말 이후에 나오게 된다.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이 부분은 이야기했는데 보통은 이제 리서브미션 하기 전에 그 EIR을 보내서 확인하고 진행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이와 같이 포드파 일정이 잡혀 있는데 그 일정 전에 못하면 이제 어벤드먼트 해서 일정을 좀 연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만약에 이제 이 작성이 되었을 때 그 내용 클래시피케이션이 이제 되어 있으면 그 상황을 가지고 이제 승인하는 데는 CDER이 이제 ORI와 협의해서 이 부분들을 뭐 다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EIR과 별개로 CMC 실사팀은 신약 리뷰팀의 실사 결과를 통보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EIR은 이제 보고서라고 하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고서의 어떤 결과 관련되는 부분들의 내용을 CDER 쪽에서는 심사 결과를 통보해서 이 부분들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준해서 신약 승인 절차 일정을 진행한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3월 20일 전에 이 그 실사팀의 어떤 결과들을 반영해서 이제 허가를 하는 거니까 EIR이 이제 그 전에 나와야 뭔가 연속되는 플로우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요렇게 된 것은 전형화된 패턴이 아니라 보통은 그 리서브미션 하기 전에 이제 끝내놓고 이제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리보세렌과 캄넬리주맙은 요런 과정이 그 뒤에 이제 타임라인이 잡혀서 이제 진행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장 실사 종료 후에 6개월 이후에 EIR이 나는 일들이 있는 것, 뭐 6개월 이후에 나오는 게 아니라 뭐 1년 있다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래서 FDA 사이트를 통해서 이 부분이 좀 워딩 자체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EIR 어떤 작성과 수령하는 어떤 시차의 그 차이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실사팀이 CDER 리뷰팀에다가 이 결과를 보고해서 이걸 반영해서 허가 과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문서로 이제 수령하고 나오는 것의 어떤 일정들이 선행이 되어서 결과가 나온다는 것 부분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지금 설명을 한다. 이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 사이트는 FDA 실제 사이트입니다. Inspection Classification 데이터베이스 관련해서 여러 번 보여드렸던 부분인데요. 요거는 FDA 공식 사이트니까, 그래서 Final Inspection Classification, 요거는 이제 EIR 보고서 이제 등급이 VAI, 뭐 OAI, NAI가 뜨는 거잖아요. 이게 일반적으로 보내지는 거, 이게 작성되는 거 말고 보내지는 것은 인스펙션 타입에 따라서 그 인스펙션이 끝나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회사가 이야기했듯이 실사 종료일이 아니라 저게 만약에 추가적으로 뭐 문서가 오고 간다면 그걸 이제 클로즈라고 하는 시점으로부터 뭐 45일, 90일 이내에 요렇게 이제 보내어진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모든 것이 그렇게 가는 게 entirely 이렇게 안 돼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렇고 이거보다 빨리 갈 수도 있고 이거보다 훨씬 더 늦게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FDA 규정이라고 하는 게 그냥 가이드라인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래야 된다는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는 빨리 될 수도 있고 훨씬 뒤에 갈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런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고요. 또 다른 제가 문서를 몇 개, 2개 정도 더 가지고 왔습니다. 회사가 하는 것들이 이제 근거를 어떻게 있는 FDA 문서에서 요것도 다 FDA 문서입니다. 여기 보면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Office of Regulatory 요게 ORA, EIR을 관장하는 이제 부서 문서예요. 도큐멘트 넘버가 다 과거 문서입니다만 이제 2019년도부터 이제 나왔던 문서입니다만 여기 보면 ORI가 여기 이제 규제 관련되는 사무를 하는 이제 사무입니다. 여기서 이제 EIR 관련되는 부분을 다루는데 EIR에는 보면 FMD 관련되는 레터가 포함되어서 이제 카피본이 가는데 여기 보면 자, 트랜스미터라고 되어 있죠. 전달되어진다. 여기도 보면 within 45 칼렌더 데이라고 되어 있죠. 칼렌더 데이는 워킹 데이가 아니라 그냥 주말로 다 쳐가지고 45일 이내에 인스펙션이 클로즈로 되어 있죠. 여기서 클로즈라고 하는 부분을 회사가 설명해 줬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되었을 때 이것도 규정이 있습니다. 20일 CFR 여기 법률 규정이더라고요. 찾아보면 FDA 뿐만 아니라 그리고 타임라인이 will be 좀 더 조정될 수 있다. 만약에 Division of Information Disclosure Policy Response to 정보공개법의 어떤 요구가 되어져서 뭔가 만약에 이제 제고된다면 이 부분들이 또 조정이 될 수도 있다. 여기서 칼렌더 데이 45일 이내 이 부분들은 좀 확인할 수 있고요. 다른 문서 하나들을 가지고 살펴봐 드리면 여기에도 보시게 되면 ORI 관련되는 부분이 나오죠. 그러니까 ORI가 이 사무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무를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제 CDER하고 협의해서 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오늘 회사가 블로그에 올렸던 내용들이 FDA 규정에 대해서 잘 나름 풀었던 부분이라 보시면 돼요. 여기도 보면 45일 이내 칼렌더 데이입니다. 인스펙션이 클로즈 끝난 날로부터 45일보다도 더 많이 걸리게 된다라고 요런 내용에서 이제 EIR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과거에는 실제로 US 메일로 해가 보냈다가 이제 최근에는 이메일로 이제 송부가 되고 이메일이만 안 되면 레터가 가고 이런 어떤 규정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을 통해서 본다라고 하면 오늘 이제 회사가 밝혔던 내용들은 FDA 규정을 좀 더 이제 우리 투자자들한테 쉽게 설명한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중에는 무료 텔레그램 방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 주소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입장 문의는 문자로 문의하시면 또 안내 드리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HLB 차트 분석은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